피프티 사태 속에서 최근에 발표된 키나의 큐피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성희 씨, 백이사, 더기버스, 그야말로 굉장한 위기다, 삼푼이들도 큰일 났다,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을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김앤장이라는 큰 변호인단을 끼고 전홍준 대표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는 법적 다툼을 또 이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키나가 최근 복귀를 위한 엄청난 스스로의 트레이닝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을 제가 하나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피프티의 오피셜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피프티 오피셜에 올라온 사진이 뭐냐? 자, 지금 이 트위터에서 키나의 복귀를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눈에 띕니다. 키나, MG 셀카에 도전했다. 자, 사진을 보니까 요즘 MG 셀카 혹시 아십니까? 저도 뭐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긴 합니다만 요렇게 머리 위로 바싹 들어서 사진을 찍는 걸 요즘 MG 셀카라고 합니다. 키나가 요렇게 MG 셀카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키나가 이런 셀카들을 많이 찍고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것을 공개하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나의 피프티 2기 그리고 키나의 본격적인 활동에 대한 신호탄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이 기존 피프티 멤버들하고는 좀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상당한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나의 이런 활발한 팬들과의 소통, 물론 직접적인 소통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에서 키나의 앞으로의 활동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런 말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렇게 또 다른 화보 현장에서의 셀카 모습도 공개했는데 아마 이 키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빨리 활동하고 싶어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7년 동안의 연습 기간 세월에 드디어 만들어진 피프티가 뭐 큰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져버릴 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에 이렇게 밝은 웃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나의 팬이 아니었던 분들도 키나에게 입덕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뭐 저도 팬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을 보내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현명한 판단과 또 전홍준 대표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직면하고 지켜봤을 수많은 국민분들,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키나도 여기에 대해 많은 응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키나만이 아니라 안성희 씨와 삼트리오의 사태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희 씨가 인터뷰했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 인터뷰가 굉장히 소름 돋는다라며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1세대 아이돌 때부터 나는 프로듀싱을 했었다. 잭스키스의 은지원을 프로듀싱했고 잭스키스의 제이워크를 프로듀싱했고 핑크를 또 했으며 아시다시피 럼블피쉬, MC 맥스, 자 이렇게 쟁쟁한 90년대의 최고 스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음악 저작권, 콘텐츠 저작권 쪽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랬는데 왜 프로듀서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냐? 그러자 현 기획사 전홍준 대표님의 러브콜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죠.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핫백이 됐는데 요즘 기분이 어떠냐라고 하자 소식을 듣자마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겠구나. 왜냐하면
다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라고 말을 하며 부족한 인력으로 고생하느라 환희도 느낄 새가 없었던 스태프들이다. 해외부터 반응이 온 게 우연이 아니었냐? 처음부터 세웠던 기획 방향과 일치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빌보드에 빨리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 빌보드 입성할 줄 알고 미리 해외로 간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대략적인 어떤 수치를 보고 빨리 미국으로 가서 후속 홍보 업무를 진행하자. 그래서 홍보 준비가 사실 끝나 있었다. 그래서 더 홍보 작업이 들어갔다.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워너뮤직 산하 워너레코즈와 큐피드 홍보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시장의 K-팝 중에서 저희가 그 일부분으로 침투를 해야 하는데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다른 아이돌이 이미 많이 선점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피프티라는 팀을 내놓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지원들이 계속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제작 환경은 한정적이었고 미국 전체 시장 100% 중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일까를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라고 생각했냐라고 묻자 10%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프티의 음악은 K-팝을 안 듣는 나머지 90%를 공략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이때 인터뷰 때부터 인력난이 있었다, 소속사가 돈이 없다,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언급하면서 계속하여 템퍼링 사태의 시작인 소속사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여론을 이미 이때부터 조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이 모든 방향성을 잡았고 자신이 모든 홍보 수단을 마련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알고 보니 전부 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왕님의 업적이었죠. 이러니 얼마나 소름 돋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성희 씨에 대한 전홍준 대표님의 정의 철퇴가 떨어진 거죠. 바로 김앤장에서 저작권 분쟁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핵심 키는 사실 스웨덴 측이 쥐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만약 정말 만에 하나라도 스웨덴 작곡가들이 오기재, 안성희 씨의 편을 들면 어떻게 하냐. 서명 위조가 아니다. 우리가 위임한 게 맞다라고 하면 이건 뭐 김앤장 할아버지가 와도 저작권에 대해선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스웨덴 작곡가들이 정말 흔한 말로 미친 게 아니고서야 저렇게 말할 리는 없지만 모릅니다. 오기재 안성희 씨가 어떤 수단을 써놨는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만약에 스웨덴 작곡가들이 안성희 씨에게 본격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서명 위조된 거다. 우리가 서명을 위임한 적이 없다. 그러면 김앤장이 아니라 동네 아무 변호사가 와도 승소하기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와 있는 증거가 서명 위조가 너무나 명확하고 소송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성희 씨의 배임 횡령까지 지금 지목받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작곡가들과 어트랙트, 안성희 씨와의 저작권 지분 조정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성희 씨의 저작권 지분을 얼마나 낮추는지가 김앤장의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땐 2번일 확률이 크죠. 스웨덴 작곡가들이 정말 흔한 말로 미친 게 아니고서야 말도 안 되는 저런 안성희 씨 편을 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안성희 씨, 그렇게 자신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미친감성 채널에서 이 안성희 씨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라는 정당한 비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보니까 실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 목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많아요. 2012년도부터 쭉 나오는데 이걸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얼추 넘겨보겠습니다. 얼추 넘기다 보면은 이응에 없죠. 또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또 이응에 안성희 씨 찾을 수 없습니다. 2014년도에도 쭉 내려다 보면은 자, 이응 항목의 안성희 씨를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안성희 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와, 입벌구라는 단어 아십니까? 입벌구? 속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는 왜 지금 많은 시청자들과 많은 대중들이 안성희 씨가 정말 법의 철퇴가 떨어져야 한다라고 왜 강력하게 주장하고 왜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좀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혜원에 대한 부분, 음악 저작권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음악 저작권 협회와 정혜원 1도 관련이 없다. 아니,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고, 이런 안성희 씨에 대한 김앤장의 많은 법적 제재와 공방이 오고 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이 삼푼이 멤버들의 항고가 기각됐잖아요. 애초에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했지만 항고조차도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각 판결문을 입수할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서울고등법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니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항고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그러면서 뭐 방송, 영화 출연, 여러 가지 행위들 뭐 등등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고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렇습니다. 채권자들은 2023년 8월 31일 항고 이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 사건 결정일에 이르기까지 항고 이유를 기재한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봐도 너희들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그래서 항고를 했다.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가 그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유서를 제출 안 했다고 했더라. 아니다, 이유서는 제출했다고 하더라. 아니다, 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더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분분했던 것을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 삼푼이 멤버들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항고 이유서를 안 냈었네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1심 판결, 기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기각을 그대로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금 또 본안 소송을 가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데뷔를 시켜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고마움이 1도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글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대표님을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가 더욱 멋지게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데뷔를 전홍준 대표님이 해줬음에도 안성희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냐라는 거죠. 애당초 이들의 입장문을 보면 이 더기버스와 어트랙트를 별개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더기버스 직원들과 소통이 많았다라고 했지만 여기 버젓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름은 없는 채 안 대표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안성희 대표가 소속사의 대표님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들도 충분히 알았지 않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선 자, 이 3트리오 멤버들과 교보문고와 워너뮤직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눈빛이 뭔가 좀 무섭게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가 많기도 했죠. 근데 뭐 어찌됐건 이 안성희 씨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이들이 공동정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안성희 씨와 이 3트리오 멤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녹취를 따고 있지 않겠냐. 왜냐면 아예 소통을 안 하고 있다면 모를까. 만약 이들끼리 작은 소통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심이 커진 단계 속에서 녹취를 따고 있지 않겠냐.
지금 그런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심각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3트리오들과 함께 굉장한 템퍼링 사태의 세력이라고 의심받는 그것이 알고 싶다. 최근 영상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블로그에 이렇게 글로 아예 박제가 여전히 되어 있는데 정말 다시 읽어봐도 그 내용이 소름 돋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BS에서 지금 열심히 밀고 있는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걸그룹 오디션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 K-팝 업계 자체가 굉장히 도박판의 비유가 되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유니버스 티켓조차 보이세요? 후보정을 통하여 악마의 편집이 진행된 이 차별이 있다. 연습생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SBS 방송사에 대한 이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신뢰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런 상태로 흘러가다 보면 더기버스 세력들, 그것이 알고 싶다와 SBS, 나아가 3트리오 멤버들 모두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쯤 되면 정트리오들 몇 년 후 근황올림픽 채널에 출연 가능한 거 아니냐. 자, 근황올림픽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활동했다가 잊혀진 또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연예인들이 간혹 등장을 해서 근황을 전하는 유명한 대형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3트리오 멤버들이 차후에 등장하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지금 이런 비판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의 지금 처우와 상황 자체가 참 비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본인들이 다 야기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50-50 정상금 받을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것은 어트랙트 측에게 내야 할 손해배상금이 정상금보다 더 많으면 정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 키나가 아시다시피 정상금을 받게 되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라고 했고 뭐 일각에서는 억 단위다 뭐 얘기가 많지만 금액을 떠나서 키나는 정당하게 받았던 정상금을 지금 이 정트리오 멤버들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이 훨씬 큰데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3트리 멤버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3트리오들의 이 항고 기각 판결문을 보면 보이세요? 항고 비용도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3트리오 멤버들이 기각 처리가 되면서 항고 비용까지 본인들이 부담해야 돼요. 근데 본안소송은 또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본안소송도 본인들이 부담하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받았던 정상금도 없고 활동 비용도 없고 벌어들이는 수익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나가지고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 3트리오들 정말 이대로 가다가 재정적인 폭망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추론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 이 3트리오의 멤버들의 이 앞날은 굉장히 지금 어둡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키나의 과거 인터뷰 영상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돌아온 키나, 돌아왔기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보면은 이미 키나는 멤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기버스 안성희 씨에게 차별 대우를 받았었던 키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당시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멤버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멤버들의 이 서로 간의 끈끈함을 유지하고 장난도 더 많이 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정말 가족 같은 언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을 겪든 항상 보듬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언니가 되고 싶었다.
자, 이 당시 때 이런 키나의 마인드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키나는 이 멤버들이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설득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첩자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키나가 옳았다라는 것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도 엄청난 위상을 빛낸 모습을 이 3트리오들과 첩자라고 얘기했었던 누군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했는진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들조차 정말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상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본안 소송 비용까지 본인들이 지불하며 정작 저작권 지분 소송까지 연루되어 있는 안성일 씨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제라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사죄하고 모든 사실을 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저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에 평생을 시달릴지도 모를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큐피드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의 판단에 의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아이돌 그룹의 경우도 팀의 대표곡을 각자 멤버만의 버전으로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나가 솔로로 부르는 버전도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키나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키나가 복귀하고 나서의 이 삼프니의 멤버들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슬쩍 흘러나옵니다. 굉장히 좀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극찬을 받았던 키나의 빌보드 뮤직 어워즈란 말이죠. 근데 사실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이 삼프니 멤버들이 연락을 한 건 없다고 해요. 연락을 한 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용을 말하자면 사실 아시다시피 키나만이 아니라 다른 멤버도 복귀를 선언했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멤버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머지 멤버는 복귀가 무산이 됐고 키나 혼자만이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복귀를 했을 때 많은 대중들의 엄청난 비난 여론이 터질 것에 대한 걱정이 컸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여론이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았겠냐. 여론이 더 최악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정작 키나가 복귀를 해가지고 사죄를 하고 대중들의 용서를 받고 나니까 세계적인 무대에 서게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 키나가 돌아오고 나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만약에 발송을 하여 해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나왔던 소문들처럼 1명, 2명, 3명, 4명 줄줄이 사탕처럼 복귀했을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고 보니 이런 얘기를 해요. 키나가 복귀를 했는데도 3트리오 멤버들의 입장문이 없는 걸 보면 언론에 보도된 단톡방, 녹취록 이러한 증거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랑 연락하지 마 라고 말했던 그 부모는 도대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키나가 회유를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일 텐데 오히려 키나에게 너 어트랙트의 첩자 아니냐?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했던 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던 발언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템퍼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그야말로 좀 각을 쟀다고 하잖아요. 간을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론에 대한 부분을 걱정했다라고 했는데 키나가 돌아가고 나서 여론이 좋으면 자신들도 좀 복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론이 안 좋다. 그럼 당연히 복귀를 안 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간을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키나가 돌아가고 나서 키나의 여론이 반전이 되자마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트랙트 측에서
아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하고 손절을 해버린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키나를 보고 분명히 또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컸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자, 이렇게 간을 봤다라는 사람은 결국 정의 구현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어트랙트 입장에서 3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탁탁 꼬집어 거론하며 공모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처를 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돌아오려고 간을 봤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 2번의 기회까지 놓친 것 같다. 멤버들 중에 뭔가 간을 보게 생겼을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을까? 세나일까? 시오일까? 아란일까? 시오와 아란은 좀 강경파였을 것 같고 세나가 아니었을까?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세나보다 시오 쪽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 말고는 물론 뭐 공황장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세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안성희 씨에게 코로나 키트를 받아서 대놓고 조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시오라고 하기에는 공황장애만이 아니라 뭐 시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회사를 차렸네 마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고요. 아란 같은 경우는 뭐 결정타였죠. 아란은 뭐 제가 볼 땐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당남형 사태부터 시작해서 아란의 이 당남형 사건 이후로 모든 멤버들이 다 같이 소속사를 나갔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돌아오려는 생각은 거의 없지 않나. 그렇다면 세나와 시오 중에 한 명이란 얘기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박빙이다라는 겁니다. 돌아올 생각을 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2명이란 얘기예요. 사실 셋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간을 봤다라는 멤버와 조건을 달았다라는 사람 둘 자체가 너무나 웃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더 황당한 건 제가 방금 세나, 시오, 아란 중에 세나, 시오, 아란은 아닐 것 같고 어찌됐건 돌아올 법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게 한 명만이 아니라 2명이었다라는 거죠. 돌아갈까 말까 했었던 멤버와 조건을 달았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아란을 제외한 세나와 시오 이 2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이 돌아갈까 말까 간을 보고 나머지 한 명이 이런 조건이면 돌아가겠다 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키나가 돌아오고 나서 어트랙트 측에서 조금만 대응이 늦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2명의 멤버들은요 키나에 대한 여론이 반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빠르게 입장문을 발표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멤버들이 어트랙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이전에 돌아갈래요 라고 미리 언론에 유포를 하고 어트랙트 측에 통보를 했다고 하면 이거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 완전히 내치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대처였다라는 거죠. 결국 간을 본 멤버도 또 조건을 달았던 멤버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키나가 지금 큐피드 노래의 싱글 버전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빠르게 흘러갈 거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더기버스의 큐피드 저작권 관련해서 SBS 측에서도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의 영상으로 보도를 했어요. 굿모닝 연예에서 했죠. 신기한 건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 직접 관련성이 있잖아요. 한간에선 SBS조차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을 탄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젠 SBS에서도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워너뮤직처럼 손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안성희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돈을 하나도 쓰지 않은 채 큐피트 역시 어트랙트의 금액으로 저작권을 구매해놓고 지금 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키나에게 저작권 등록을 해준다면 20만원까지 받아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정준 대표님을 돕겠다고 했었던 작곡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작곡가분이죠. 스웨덴 작곡가분들에 대해서도 자신과 안면식이 있다. 그러면서 전원준 대표님도 한번 찾아뵙고 힘내시라고 나도 도와드릴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한 상황 속에 과연 3트리오들과 안성희 씨 어떤 선택을 하건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키나와 전홍준 대표님의 이런 엄청난 급진적 행보, 그냥 닥쳤던 개를 쳐다보듯이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